대구 가톨릭대 의료원이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으로 보낸 전출금 수백억 원을 결산서에 누락시킨 정황이 잡혔습니다.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더위 피해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전국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운전자들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뇌전증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딴 2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치원에서 장애 어린이를 도와주는 인력이 평소 교육 과정과 달리 방학 때는 바뀌는 바람에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이 병원에서 번 돈을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에 무분별하게 보냈다는 의혹을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병원이 선목학원으로 보낸 전출금 수백억 원을 결산서에 누락시켰다는 정황이 나왔는데요.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 결산서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에 보낸 전출금은 756억 원입니다. 선목학원에서 병원에 보낸 전입금은 530억 원으로 병원에서 순수하게 빠져나간 금액은 226억 원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선목학원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가대병원 노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선목학원으로 빠져나간 돈은 모두 1,28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635억 원이 결산서에서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 병원에서 나간 전출금이 들어온 전입금보다 790억 원 더 많아집니다. 매년 150억 원이 병원에서 선목학원으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이게 투명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회계는 당연히 그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분식 회계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위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구 가톨릭대병원 측은 의대 임상교수 급여로 지급된 것이 빠졌을 뿐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임상교수 대급이 100%까지는 돈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임상교수들이 진료를 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원 측은 문제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건비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료원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으로 빠져나온 전출금 수백억 원이 결산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2년 전 뇌전증 환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3명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있으나 마나한 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부산에서 뇌전증을 앓던 운전자가 시속 120km의 속도로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불규칙한 발작으로 정신을 잃게 되다 보니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으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 생각보다는 위험하구나.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2년간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도로교통공단이 인정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최근 경찰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도 운전면허를 딴 2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운전면허 응시원서 질병 신체 신고란에 질병 없음을 기재하기만 하면 통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 취득을 걸러줄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뇌전증 질환자 정보를 보유한 기관끼리 질병 정보 공유가 막혀 있는 점도 면허 부정 취득 적발을 어렵게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뇌전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셀프 신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운전면허 심사 제도를 서둘러 선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유치원에서 장애 어린이를 도와주는 특수교육 실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와 방학 때 도와주는 사람이 달라지다 보니 정작 장애 어린이들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원생 4명과 비장애인 원생 200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입니다. 방학에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만 장애인 아이들을 돕는 특수교육 실무원은 평소와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유치원은 여름과 겨울방학 각각 한 달씩 근무 중인 사람 대신 다른 특수교육 실무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계약 일수가 달라지면은 또 그 관련해서 나중에 또 이동할 때도 이제 동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기본적으로 계약상 유지된 방학 중 비근무 275일을 지켜놓으면서 하고 있고.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장애 아이들은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예민하고 또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게 발달장애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잠깐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새로 오신 한시적인 인력이신 그분들이 익힐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염려하지 않죠.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또 그런 또 특수한 또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한시적으로 또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기존 특수교육 실무원과 방학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한 만큼 행정적인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더 아끼던 것도 아니면서 교육 현장과 장애인 원생, 학부모까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교비를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 미래대 전 총장 61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 미래대 학교 법인에 속한 특수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교비 등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채용 대가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학원 설립자의 후손으로서 학교와 장애인 복지 향상 의무를 저버렸고 금품 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록적인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 피해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산은 대구 동구의 한 지역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이 아직도 많습니다. 게다가 골목이 좁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바람이 쉬이 통하지 않습니다. 동구 주택가에서 바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집집마다 에어컨이 설치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나타납니다. 대구 수성구입니다. 폭염은 과연 이 두 지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구 동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5살 A씨는 폭염에도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밤도 잘 안 오고 잠도 안 와요. 밤에 그냥 뭐 틀보다가 또 말다가 또 앉았다가 섰다가 뭐 그래 세월 보내는.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를 전수 조사해봤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동구에서만 23명이었습니다. 동구 인구 10,000명당 0.7명 발생한 셈입니다. 저소득층이 많고 거주지가 노후화된 대구 서구도 인구 10,000명당 온열 질환자 수가 0.9명에 달했습니다. 중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쪽방촌이 밀집돼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파트가 많고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는 0.2명 안팎으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대구 동구나 서구가 일부 지역보다 3배나 높은 겁니다. 폭염 피해가 지역별로 평등하지 않은 셈입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서 온열질환 발생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법 자체가 무더위에 장시간을 노출 피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건데, 올해 정부도 의료기관 숫자와 지역 내 총생산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폭염 취약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노원구청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강당에 텐트를 마련하고 밤새 에어컨을 틀어 온열 질환을 막고 있습니다. 대구 각 지자체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폭염이 강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 만큼 불평등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주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폭염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개학을 앞둔 도내 초등학교 460여 곳에 공문을 보내 폭염에 대비해 개학 일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개학을 한 중고등학교는 필요하면 학교장이 단축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폭염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개학 후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끝내기로 했던 성주 사드 기진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가 더위로 늦어져 공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한국군 장병 숙소 지붕 누수 방지 공사를 비롯해 조리실 확장과 냉난방 설계 교체 등의 공사를 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한반도 평화 정세에다 종전 선언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53.5%를 기록해 전국 8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45.5%를 기록해 전국 9위를 차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득표율 대비 직무수행 지지도 증감을 나타내는 주민지지 확대지수의 경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선거 득표율보다 지지도가 1.4%포인트 올라 전국 3위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7.3%포인트 올라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유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전국 19살 이상 시도주민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광역 시도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4.9%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예천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자선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한 사람에 20만 원씩 모두 200여만 원을 준 혐의로 예천군수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군수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A씨도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A씨가 금품 살포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자동차의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기초단체에 명령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등록된 리콜 대상 BMW 차량은 대구 7,620여 대, 경북 3,000여 대고, 이 가운데 대구에서는 1,012대, 경북에서는 470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시군들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차주에게 운행 정지 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8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대구는 제주에게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며 리그 3연승, FA컵을 포함하면 4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8월 들어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 대구FC는 오는 토요일 홈에서 펼쳐지는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이겨서 중위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기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은 최대 5억 원까지로 오늘 30일까지 시군을 통해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 때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2%를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